눈은 떴는데 몸이 안 움직였던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눈은 분명 떴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아는데 몸이 납처럼 무겁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조금만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나자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요즘 나이가 드니까 아침이 힘들어.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이러한 아침 기상 실패는 단순한 피로나 게으름이 아니라 노화가 시작됐다는 가장 이른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침대에서 못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느낌들이 쌓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너무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일어나긴 일어나잖아. 조금 늦을 뿐이지 큰일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넘어지고 나서 오신 분들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뒤에 몇 달, 몇 년을 버티다가 문제가 커지고 나서 오신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아침 기상 실패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활동량 감소, 근육 손실, 균형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이렇게 이어지는 노화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질 때 몸 안에서 이미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호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의사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일어나기 힘든 건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를 잠을 잘 못 자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원인의 일부일 뿐입니다. 서울의 여러 대학병원에서 70대 이상 환자들의 아침 기상 문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율신경, 호르몬, 혈압 반응이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자율신경 전환 실패입니다. 사람의 몸은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몸이 쉬게 되고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을 깨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부교감신경으로부터 교감신경으로의 전환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눈은 떴는데 몸은 여전히 잠자는 모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어나려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쁘거나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인, 아침 혈압 반응의 둔화. 정상적인 몸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뇌로 충분한 혈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둔해지면 일어나는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잠깐만 더 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 코르티솔 분비 리듬 붕괴.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호르몬,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분비돼야 합니다. 그런데 수면 리듬이 깨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런 분비 패턴도 흐트러집니다. 그 결과 매일매일 아침마다 몸을 끌어내는 힘은 없고 침대에 눕혀두는 힘만 강해집니다. 네 번째 원인은 뇌혈류 반응 지연입니다. 오래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뇌로 혈류를 재분배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을 세우는 순간 어지럼, 무력감,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제1장, 침대에서 못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침 기상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의 변화들이 하나씩 겹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눈을 뜨고도 한참을 누워 있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예전보다 유난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면대 앞에 서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아침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반복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아침은 위험하다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더 늦게, 더 힘들게 일어나게 되고 하루의 활동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73세 최명자 어르신입니다. 처음에는 요즘 아침에만 유난히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고 밤잠도 그럭저럭 자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미루다 7개월이 지나서야 재활의학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기립성 혈압 저하와 자율신경 반응 지연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기상시간은 6개월 사이에 평균 12분 이상 길어져 있었습니다. 최명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순간 노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괜찮다라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일어나긴 해요. 조금 늦을 뿐이지 못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이미 몸이 한계에 와 있다는 신호로 들립니다. 사람의 몸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전신을 깨우는 자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장이 박동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려 뇌로 피를 보내고 근육에 긴장도를 주어 몸을 세우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힘들게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아침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느낌, 가슴이 답답한 느낌, 잠깐이라도 다시 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미 이 자동 시스템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인 겁니다. 아침 기상 실패가 심각해지는 3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변화는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기상 후 바로 움직이지 못할 때입니다. 눈을 뜬 뒤 3분, 5분, 10분이 지나도 몸을 세울 수 없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숨만 고르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과 혈압 반응이 아침마다 제대로 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일어나서 바로 어지럼이 오는 순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벽을 짚지 않고는 서 있기가 힘들다면 이는 기립성 혈압 저하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2단계에 오면 아침 기상은 이미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셋째, 아침마다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하루가 버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역시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제4장, 기상 실패가 반복되면 몸은 아침을 피하는 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험이 며칠, 몇 주, 몇 달 반복되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아침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말자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당장은 몸을 덜 힘들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화를 가속하는 가장 위험한 학습입니다. 아침에 덜 움직일수록 하루 활동량은 줄어들고 근육과 심폐 기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아침 기상 위험 신호는 7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도 집에서 충분히 아침 기상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차분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눈을 뜨고도 5분 이상 누워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일어나서 바로 어지럼이나 두근거림이 온다. 셋째, 아침마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넷째, 아침 세면이나 화장실 동선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진다. 다섯째,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다시 눕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든다. 여섯째, 최근 1년 사이 아침 기상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다. 일곱째, 아침 활동량이 줄면서 하루 전체 활동량도 함께 줄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아침 기상 시스템은 이미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70세 정인호 어르신은 1년 전부터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20분 이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일어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자마자 어지럼이 오고 세면대 앞에 서면 다시 눕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자율신경 반응 저하와 기립성 혈압 저하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무기력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기상훈련과 생활 조정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인호 어르신은 3개월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제5장,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아침 기상 실패가 집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병원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아침에 일어나다가 실제로 쓰러진 적이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잠시 의식을 잃을 뻔한 경험이 반복된다. 기상 직후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심해졌다. 아침마다 한쪽으로 몸이 쏠리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평소보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조금 더 버텨보자가 아니라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제6장, 의사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병원에 가면 뭘 검사하나요? 생각보다 검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립성 혈압 검사입니다. 누운 상태와 일어섰을 때의 혈압을 비교해 아침에 혈압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 반응 검사입니다. 심박 변화를 통해 몸이 아침에 얼마나 빨리 깨어나는지 살핍니다. 세 번째는 근력과 균형 평가입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발목 근육은 아침 기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뇌혈류 상태나 기저질환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 모든 검사의 목적은 큰 치료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회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7장, 아침을 되살리는 3개월 재건 루틴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 기상은 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더라도 대부분은 3개월 안에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원칙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도 가장 먼저 권하는 아침 기상 재건의 핵심 원칙입니다. 1단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몸을 깨우는 연습.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몸에 이제 깰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 30초가 하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단계, 침대에서 바로 서지 말 것.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옆으로 돌아 눕고 팔로 지탱하고 앉았다가 일어서는 4번의 과정을 지키십시오. 이 과정이 기립성 혈압 저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3단계, 빛과 물로 아침 회로를 재시동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빛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자율신경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4단계 아침 10분 걷기 루틴입니다. 기상 후 10분 이내에 집 안이나 집 앞에서 짧게라도 걷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 동작이 아침 혈압 반응과 코르티솔 분비를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해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다는 건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아직은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습관과 작은 훈련만으로도 아침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건강 정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